막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막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벌집을 건드린 것처럼 막 소란스러운데 이게 우파 진영 전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3자 밖에서 던진 폭탄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상황인데, 지난 4일에 CBS 박지용의 한판 정보에서 김교환 CBS 논설실장이 본인이 장문의 문자를 확보를 했는데 이 문자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길다. 굉장히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핵심만 요약해 재구성했다 이러면서 이미지까지 보였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로를 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를 했다. 그리고 이 방송하기 전에는 그런 방송도 했었습니다. 자기가 알아본 바로, 자기가 들은 바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사람이라고 지칭한다. 그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시점에 마치 찌라시에서 그런 말들이 막 돌아다녔습니다. 확인도 되지 않은 거. 자, 그래서 일단 국민의힘 안에서 나온 문제도 아니고 외부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던진 것을 이제 폭탄처럼 됐는데, 이걸 가지고 안에서 서로가 내부 총격전을 벌이고 있죠. 이게 일종의 양비론으로도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한동훈의 판단 미스가 좀 들어가 있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가령 이걸 막 확대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오늘 MBC 라디오에 나갔습니다. MBC는 어떻게 하든 이 우파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려는 데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MBC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종의 폭로를 합니다.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폭로를 합니다. 과거 김건희 여사의 문자 보면은 댓글팀이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놀랍고 참담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어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들은 것조차 부끄럽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무슨 댓글팀을 이용을 해서 한동훈을 공격을 했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 절대 없다. 참담하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동훈 후보가 그 당시에 왜 이런 댓글팀이 있다는 오해를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할 때부터 여론 관리를 해주고 우호적인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별도로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훈이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 후보 측이 댓글팀을 꾸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댓글팀을 가동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했다는 해석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이면은 그때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법사위에서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막 제압을 하고 그때 한참 스타로 뜰 때죠. 근데 그때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 는 이야기를 지금 장해찬 최고위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은 이걸 가만 놔둘까요? 댓글팀을 운영해서 막 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채널A에 또 출연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저도 제 공천이 취소되기 전까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참 많은 소통을 했었다. 당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을 공격하는 메시지에 대해 저들을 나서서 방어해달라, 싸워달라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았다. 본인이 그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이준석을 내가 잡겠다, 내가 상대하겠다 해서 막 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 이준석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 대신 좀 싸워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밖으로는 이준석에게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많이 하셨잖나. 그런데 뒤로는 저한테 이준석이 제기한 이슈에 대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이거 대응해달라, 싸워달라고 했다. 이제 와서 고자질을 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준석이 또 나섭니다. 이준석이 나서서 요즘은 이준석 상대하는 것도 외주를 주나 보다. 고발 사주도 아니고 대응 사주냐. 이렇게 또 비아냥거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이슈를 건들면은 정말 벌집을 건드는 것처럼 막 소란스러운데 저는 확인된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팩트를 말씀드리고 그것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오판을 한 게 있고 본인이 전부 다 잘한 건 아니죠. 오판을 한 게 있고 그때 당시 문자 메시지. 그리고 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여기에서 참전을 해서 물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감정이 있죠. 그때 본인이 공천을 받았는데 젊은 시절에 썼던 이런 글 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제 삼아서 공천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비대위원장이 본인을 탈락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겠지만 이게 우파 진영 전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히 팩트로 드러난 사안들도 아닌 것이고 좀 더 이게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는 한동훈이 잘못한 건 정말 잘못한 것도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장해찬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일부에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3자 밖에서 던진 폭탄을 가지고 서로 막 싸우는 상황인데 일부에서 어떤 이야기도 하냐면은 그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도록 했으면은 국민의힘이 이겼을 수도 있다. 한 10석은 이기는 건 그랬지만은 수도권에서 한 10석 이상 더 건졌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과를 하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분위기가 다 있었고 그리고 1월이면은 한동훈이 12월에 등장을 했죠. 그래서 그때는 한동훈 바람을 일으킬 때입니다. 한동훈 바람을 일으킬 때라서 그때는 총선 분위기가 좋을 때였습니다. 좋을 때였는데 그때 그리고 또 보수 우파 진영 안에서 사과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걸 어찌 이 사과를 했으면은 더 이길 수가 있었는데 한동훈이 그래서 묵살을 했기 때문에 자기 개인 감정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고 묵살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그렇게 많이 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이 중요한 시기에 폭탄을 던졌다고 그 폭탄을 가지고 서로 너 때문이야 이렇게 계속 하는 것은 공멸하는 길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면서 나갈 겁니다. 그 새로운 내용이 들어오면 또 그것은 그때 바로 제가 다른 자료들과 섞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